지난 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KF-21의 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유출하려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검색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기술을 USB에 담아 몰래 반출하려 했으나 구획을 나누어 구역마다 검문을 실시하고 시설 내 컴퓨터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게 물리적으로 방지한 철저한 보안에 꼬리를 잡히고 만 것인데요. 유출하려던 기술에는 시험 비행 결과와 항공전자, 기술 자료 등 핵심 기술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KF-21은 4.5세대의 최신의 전투기로 뛰어난 엔진에 비해 가벼운 무게와 미국의 F-35보다 익면하중이 작은 영리한 설계로 초음속 순항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지형을 탐색하여 충돌을 회피하고 항로를 조정하며 무엇보다 뛰어난 저피탐 형상 설계, 즉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런 KF-21은 개발 완료 시 미국의 주력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낡은 북한의 전투기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시계 밖에서 분쇄하며 중국의 제-20보다도 뛰어난 성능으로 압도적인 교환비를 자랑하며 영공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탐낸 인도네시아가 요청해 2009년부터 공동개발 의향서를 체결하고 개발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의 전투기를 자체 생산 가능한 국가는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9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 중 하나가 우리나라이지요. 인도네시아가 얼마간 개발 비용을 분담하는 대신 일부 기술을 이전해주고 몇 기의 기체를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한국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같이 개발하던 전투기의 기술을 유출하려 했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현재 상태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같이 전투기 개발을 하기에는 급이 맞지 않는 부족한 국가였습니다. 최신의 전투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한 국가에 한국은 포함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국가지요. 전투기 설계와 생산에 중요한 항공역학적 설계 역량 모두 한국에 비할 바가 못되고 엔진 제작 기술과 현대전에서 중요한 네트워킹 기술은 더욱 격차가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뛰어난 제조업 역량을 기반으로 전투기의 각종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심지어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한국과 비교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인데 그들의 경우 기술은 갖추어져 있으나 대량 생산 역량이 부족하기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투기는 소규모일 수밖에 없고 수가 많지 않기에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면서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대량 생산을 하면 개당 단가는 저렴해지고 이는 값비싼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국은 최신 전투기의 개발과 제작이 가능하면서도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추어 값싸고 뛰어난 기체를 생산할 수 있는 방산 산업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최적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포탄을 달라고 부탁하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구매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중에도 고급 방산 기술을 지닌 국가는 있으나 한국처럼 대규모의 생산 역량을 갖춘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위협이 닥쳐오자 당장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와 싸울 준비를 하듯이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북나투나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억지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이어도를 탐내는 중국은 마찬가지로 일대 해역을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어업과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지요. 하지만 이곳 해역은 최대 28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매장된 지역입니다. 현재 동해에서 시추 예정인 광구의 최대 예상 매장량이 140억 배럴 정도이니 동해 석유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매장량이고 인도네시아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영린입니다. 해양 주권을 지키려면 해군력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공군력입니다. 현대의 해전에서 군함은 군함끼리 싸우는 것이 아닌 군함과 항공전력이 연합하여 싸우며 이 때문에 해역에서의 자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비용을 지불하고 협력하여 전투기를 구매하고 몇 가지 기술을 받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기술 역량뿐 아니라 경제 역량조차 부족하여 현재 1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내보려 몇십억 원씩 나눠서 내지만 내야 하는 총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이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국 기술진을 이용해 기술을 빼돌리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빼돌린 기술로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물론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이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전투기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미 빼돌린 기술을 받지 않는 대신 다른 기술을 받아올 수도 있어 깔끔하게 돈을 낼 수 없던 그들로서는 나름 매력적인 선택지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발각되기 전까지만요. 이 기술 유출 시도가 들키면서 인도네시아는 기술도 얻지 못한 데다 협상에 있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본래 기존에 체결했던 협정이 있었기에 국가 간의 신뢰와 의리를 지키며 늦어지는 분담금 납부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돈은 물론 큰 돈이지만
한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에서 저 돈이 없다고 KF-21의 개발이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본래 혼자서도 가능한 개발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진행하며 동시에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매력적이었기에 합동 개발을 받아준 것이지요. 조금 비용 지불이 늦어지더라도 개발은 순항 중이었기에 결국 돈을 다 받아낼 수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던 것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기 힘들어하자 납부 협상을 조정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1,0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면제해주고 심지어 납부 금액의 30%는 현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돈을 좀 늦게 받거나 물건으로 받아도 괜찮다는 호의와 여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든 협정을 재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하지만 도둑에게 신의를 지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국의 여론 또한 들끓으며 시제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빼버리라든가 개발이 완료되어도 한 대도 주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대단히 다급해졌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KF-21의 순조로운 개발 속도와 양상을 보고 참여하려는 뜻을 보였는데 이 중에는 전투기 개발에 뛰어난 노하우를 지녀 KF-21 개발에 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웨덴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인도네시아가 배제되고 스웨덴이 참여하면 인도네시아로서는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북나투나해에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려면 반드시 공군력이 필요한데 중국의 제-20과 제-21을 상대할 수 있는 최신의 전투기를 얻지 못한다면 넓은 바다에서 중국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얼마간 기술 이전까지 받고 생산국인 우리나라와 협정까지 체결했다면 외국에서 그냥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정비와 보급이 훨씬 수월하고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정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완성된 기체나 부품을 그때마다 사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생산국에 연락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과의 KF-21 공동 개발은 그런 면에서 전투력과 경제성, 정비성과 편의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빈곤한 경제 사정으로 돈을 내지 못하며 기술을 빼돌리려다 들켜버려 이젠 한국의 결정에 맡기는 것밖에는 방도가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조급해진 인도네시아는 자기들이 가능한 대로 3,000억 원이라도 어떻게 낼 테니 원래 약속한 것보다 더 적은 기술이라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청이라지만 사실상 비는 것에 가깝습니다.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고 출국 금지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을 꼼꼼히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꽃놀이패를 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을 유출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설사 유출했더라도 일부 기술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KF-21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술 유출 사건을 구실로 우리가 받을 돈과 주어야 하는 기술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스웨덴을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조사를 하며 받을 것은 받아내고 필요하다면 인도네시아를 밀어내고 더욱 순조로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국에 나쁠 것은 없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신의 전투기 자체 생산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KF-21의 개발과 생산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한국의 국방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